안녕하세요. 열혈 강의 클라우드와 빅데이터의 강력한 파트너 몽고디비 핵심 가이드의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태까지는 챕터 1부터 시작해서 챕터 4까지 이제 NoSQL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. 이제 뭐 간단히 살펴보면은 이제 챕터 1에서는 NoSQL 관련된 기본적인, 그러니까 일단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,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주력적이었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, 그 다음에 챕터 2에서는 이제 NoSQL 해가지고 여러 가지 NoSQL의 종류와 특징,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챕터 3에서는 이제 NoSQL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, 기존에는 아무래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사용됐으니까 이게 NoSQL이 왜 나오게 되는지, 그리고 이제 장단점이 뭔지, 그 다음에 이제 몽고디비로 전환을 갖다가 할 때 어떻게 되는지. 네, 챕터 4에서는 이제 몽고디비 관련돼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는 몽고디비를, 그러니까 사용을 할 때, 몽고디비에 대해서 액세스를 할 때 어떤 인터페이스가 존재하는지, 그리고 그 인터페이스는 어떠한 언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지원될 수 있는지,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고요. 그 다음에 요거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몽고디비 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 살펴보고,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인 몽고디비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, 문서를 뭐 생성하거나 뭐 삭제하고 뭐 질의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몽고디비 쉘을 사용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갖다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그 챕터 5에서는 몽고디비 드라이버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이 몽고디비 드라이버는 이제 몽고디비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기 위한 어떤 인터페이스거든요. 인터페이스인데, 이 인터페이스는 여러 가지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언어로 이제 지원이 다 되고, 어떠한 그 표준이 있는 거죠. 표준이 있고, 그 표준을 갖다가 여러 가지 언어를 통해서 구현을 해놔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사용해 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, 그리고 몽고디비를 사용하는 어떤 그 외부의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은 그 애플리케이션들이 전부 다 이런 언어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 그 접근이 가능하고 이런 데이터를 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DB 드라이버인데요. 이제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가 이제 방금 얘기 드린 게 이제 결국은 이제 몽고디비 드라이버인데, 이 몽고디비라는 노에스케일의 대표적인 그 솔루션에 대해서 어떤 드라이버가 존재를 하고, 그 드라이버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, 그 다음에 이제 그 DB 드라이버를 살펴를 봤으니 여러 가지 언어로 이제 지원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. 그 중에서 하나 정도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요 전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이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면은 어차피 이제 언어라는 게 이제 좀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결국 존재하는 거잖아요. 존재하는 건데 결국은 언어라는 그 특성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지. 결국은 그 인터페이스 자체는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그냥 대표적인 거 하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DB 드라이버가 뭐냐. DB 드라이버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기 위한 중간 통로 인터페이스라고 제가 정의를 해드렸는데요.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어떠한 데이터베이스, 결국 외부에서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뭐 사용을 해야 될 거잖아요. 사용을 해야 되는데 뭐 거기 뭐 몽고DB도 뭐 쉘을 제공하기 때문에 쉘을 통해서 더 가져올 수도 있지만은 쉘을 통해서 가져오는 거는 그 길을 경우고, 웹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어플리케이션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어플리케이션하고 데이터베이스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 가져야 되는데,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인터페이스가 하나의 중간 통로 역할을 해주고, 거기에서는
여러 가지 언어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.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12개의 언어를 갖다 놓고 있는데 C부터 시작해 가지고 뿔뿔, 그 다음에 C#, 그 다음에 자바, 얼랭,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, 노드.js, 펄, PHP, 파이썬, 루비, 스칼라, 이렇게 많은 언어들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. 몽고DB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많은 언어들을 갖다가 다양한 그 언어들을 갖다 지원하고 있다는 거. 이게 하나로 이제 그 특성 그 피처로 제공되고 있는데요. 이런 다양한 언어로 이렇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은 이 각각의 언어별로 정의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몽고DB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뭐 DB 드라이버 가장 우리가 지금 쉽게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자, 여기서는 이제 두 개를 하나 더 예를 들어봤는데요. DB 드라이버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JDBC랑 ODBC가 있는데 이 중에서 사실 그 책에서는 이제 ODBC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를 다 통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는 이런 동작을 하는구나,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, 그런 걸 갖다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ODBC를 넣었고요. 여기서는 이제 ODBC 말고도 이제 JDBC도 이제 추가해서 넣어놨습니다. 그러니까 뭐 자세하게 뭐 JDBC를 살펴보자 그거는 아니고요. 아무래도 뭐 하나를 갖다가 아는 것 자체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사실 이 강의를 통해서도 제가 이걸 갖다 전부 다 모든 지식들을 갖다가 소개를 갖다가 다 일일이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못하고요. 그다음 뭐 제가 능력이 그렇게까지 다 되지도 않고,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내용이 진짜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 전부 다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도 간단하게 어떤 거다 정도는 이제 알고, 각자 사용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필요하시면 그걸 갖다 각각 해당 그 사이트를 찾아서 뭐 결국은 이제 뭐 구글 통해서겠죠. 이제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는 이제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 자료에 대한 검색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찾아서 한번 보면은 더 낫지 않을까. 그리고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API들에 대한 전부 다 자세한 그 이그젬플하고 디스크립션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보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. 이렇게 한 단계씩 나아가면은 지금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, 그 다음에 뭐 이거 안 들으시더라도 그렇게 나가시는 분들은 최고의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제가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JDBC 같은 경우에, JDBC도 결국은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터거든요. 이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터라는 거는 결국은 자바단에서 자바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데이터베이스하고 어떤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갖다가 읽고 쓰고 하기 위한 그 일종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갖다가 제공하는 건데요. 요거 밑에 그 설명 보면은, 설명은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제가 따왔습니다. 출처는 위키피디아고요.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자바 그 JDBC라는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터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해서 상호작용하기 위한, 근데 이걸 사용하고자 하는 거는 자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, 이런 걸 넣은 거죠. 그래가지고 이제 개별적으로 각각의 뭐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갖다가 이제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연결하기 위해서는 드라이버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 드라이버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일종의 뭐 통신 프로토콜이라 볼 수 있어요. 통신 프로토콜 같이 어떠한 그 지정된 방식을 사용해가지고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가져오기 위한 어떤 프로토콜이다,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. 보통 이제 이러한 그 데이터베이스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요. 그래가지고 뭐 각각 레이어별로도 가지고 있고요. 그다음에 뭐 그 외에서도 이제 차근차근히 하나씩 좀 약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그래서 지금 뭐 제가 얘기해 드린 거는 결국은 이제 JDBC를 얘기해 드렸는데, JDBC는 이제 하나의 이그젬플로 설명을 해 드린 거고요. 이제 보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은, 뭐 여기서 예를 들면 이제 자바 어플리케이션이죠. 자바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은 자바 어플리케이션이 결국 데이터베이스를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제 액세스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. 결국은 이걸 액세스하기 위한 어떠한 그 정해진 순서를 따라서 이게 진행되어야만 결국은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거죠. 왜냐면은 이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어떤 통로 API들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바가 바로 얘를 갖다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러한 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바 어플리케이션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단계씩 거쳐가면서 결국은 이제 지나면서 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결국은 책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린 거지만은 이러한 그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터라는 거 외에도,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쉽게 그 커넥터, 데이터베이스 커넥터에서 가장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이 ODBC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. ODBC는 이제 오픈 데이터베이스 커넥터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소프트웨어 표준 규격입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인터페이스로 정의해놔서 그 인터페이스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, 결국은 이제 그 ODBC에서도 뭐 드라이버가 있거든요. 드라이버가 있는데 그 드라이버가 결국 그 단일 창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 어떠한 중간에 그 뭐 인터페이싱을 해주는,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밑에서 만약에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베이스 바뀌었을 때마다 이게 여러 번 이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그 드라이버를 갖다가 그러니까 어떤 소스 프로그램 만들면 되게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어떤 표준화된 스탠다드 API 셋들을 만들어 놓고 그 API 셋들은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에 그러니까 연결시켜 놓고 그 데이터베이스들은 또 그 위에 상위에 있는 그 ODBC 드라이버라는 어떤 인터페이스 맞춰 놓고 프로토콜 맞춰 놓으면은 결국은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바뀌더라도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기 때문에, 그 다음에 이제 편하게 바꿔서 쓸 수도 있는 거죠. 언제든지. 그래가지고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어떤 표준을 만들어 놨는데,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렇게 그 상위단에서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결국은 어떤 접근을 할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인터페이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해하기 좀 쉬울 것 같습니다. 물론 뭐 이걸 지금 들으신 분들은 이제 얼마만큼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쉽게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기 위한 어떤 인터페이스고,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이 어플리케이션 유저들은 이제 접근할 수 있다,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 몽고D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자바 드라이버가 있습니다. 자바 드라이버가 있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두 여러 개의 그 언어로 지원이 되는 이제 드라이버가 있다고 했잖아요. 그 중에서 뭐 가장 쉬운 예를 들면 이제 자바 드라이버가 있어가지고 이제 몽고DB를 갖다가 이제 접근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은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결국은 자바 드라이버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그러한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바 드라이버가 TCP/IP라는 어떠한 그 통신망을 사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, 거기서 이제 몽고DB의 그 데몬이 그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겠죠. 데이터들이 있으면은 그 데이터를 갖다 가져와서 결국은 이 어플리케이션, 웨이브의 어플리케이션에 쓸 수 있는 그러한 형태를 만드는 거죠. 그래서 결국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,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보고요. 그렇게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, 이렇게 사용되는구나,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